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월 의장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던 기조였지만 이 여파로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은 1% 넘게 하락했는데요. 다만 우리 증시는 이번 주 내내 이어왔던 조정을 뒤로하고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일장, 금요일장을 잘 준비해 봐야겠죠. 오늘 목요일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늘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셨죠? 네, 오늘 완전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장 끝났으니까 좀 차분하게 창문 열어서 하늘도 보시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야 되는 빅 이슈 저희가 3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로봇주가 상승이 강합니다. 오늘 특히나 물류랑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가장 강했죠. 티로보틱스, V원텍 그리고 포스코랑 엮였던 유로메카가 시세를 냈습니다. 로봇주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걸지 다시 한번 로봇주 테마가 시세를 좀 내줄까요? 저는 근데 지금이 아니더라도 로봇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게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이제 정책 기대감은 있는 상황이죠. 6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따른 기대감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상 로봇이 연관돼서 진행될 수 있는 산업이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최근에 신문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타이틀을 보셨을 텐데 서비스 로봇이 100% 이상 성장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국산화를 할 거다. 이런 이제 타이틀로 나와 있었던 게 있는데 그만큼 사실상 음식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한 5천만 원 이상의 이런 수익이 나는 쪽에서 먼저 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침투율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 있는 집도 상당 부분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결국에는 이제 최하위 버전의 로봇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에서 로봇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출산율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조선업이 왜 문제가 있나요? 인권. 인력난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로봇주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미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운용 기간이라든지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팩트는 산업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선별만 잘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KT에서도 지금 1.3조의 이런 매출을 마련하기 위해서 5년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이런 정부 지원금들도 푸짐하게 이제 제공을 하면서 이제 돌봄 사업이죠. 이제 고령 인구가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케어 시스템 관련된 또 로봇 시험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고요하게 또 진행되고 있지만 군용 로봇도 상당히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연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로봇의 활용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미래는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영화가 또 실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이런 인력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로봇주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연초에는 대기업의 지분 투자가 있었던 기업들, 저도 소개를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였거든요. 대표적으로 램보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뉴로메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 후반부로 이 앞으로 로봇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감속기와 그다음에 이런 이 부품의 가격을 인하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감속기로는 대표적으로 SPG나 SBB테크가 있고요. 하모닉이라든지 이런 감속기 내부에서도 좀 나눠지기 때문에 그건 좀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감속기 부분은 이 엔진과 더불어서 워낙 많은 원자재의 가격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었지만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도 이런 이제 부품들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이제 조금 탑재를 하고 이게 원가의 최대한 50%까지 절감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분명 앞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에서의 좀 성장을 좀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네. 관련된 종목군도 오히려 눌릴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 가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 산업은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물론 뭐 이미 힘이 응축돼서 한 번에 대세 시세를 좀 분출했기 때문에 뭐 지금 약간의 몇 종목군들은 조금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산업이 이렇게 바뀌면 관련된 산업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이 성장하면은 터미네이터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신다. MBTI N이신가 봐요. 공상을 좋아하는. 네. 네, 저는 파워 S인데 로봇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류나 스마트 팩토리가 오늘은 강했고 감속기가 조금 약했는데 감속기를 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팀장님은 어느 쪽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로봇 관련 M&A 기업,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대기업 쪽? 네, 대기업과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그 한 상반기에 특히 로봇 시장이 강세가 많았을 때 네. 뭐 되게 뭐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SPG라든지 SP비테크 뭐 둘 중 감속기 한 기업을 인수를 한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뭐 뉴로메카를 인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인수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뭐 대기업들이 굉장히 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다수의 기업들이 이 산업 시장에 진심이다 보니까 특히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성장성은 좋아요. 중장기 성장성 좋고 산업이 성장할 거는 아는데 아직까지 이 섹터가 움직이기 위해선 모멘텀은 살짝 부족하다. 상반기 대비했을 때 살짝 부족하다 보니까 이 테마를 다시 한번 불을 붙여줄 다시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올라탈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M&A 관련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로봇 관련했을 때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는 두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해요. 지금 대장주로 보고 있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물론 오늘 시세는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하면 가장 먼저 뛰쳐올랐고 그리고 가장 대장 역할을 많이 했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평선이라든지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20선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라인대 갭을 메우지 않았다는 점인데 조금 더 기간 조정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앞으로 정부에서 좀 관련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약간의 시세 거기다가 대기업들의 투자 모멘텀도 더해지게 된다면 그때가 로봇주가 좀 더 상승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로 좋게 보시긴 하지만 국내 로봇주들 뭐 규모가 대부분 적고 적자 기업이 대부분이라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로봇주를 본다면 우리 팀장님은 M&A 관련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주에 이어서 저희 교육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교육주가 정말 뜨거웠죠. 최근에 몇 년간 수능이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래서 정부가 수능에서 이 킬러 문항, 고난도 문제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교육주가 강세입니다. 어제 공교육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UBO는 오늘도 상한가를 가고 애니 능률도 강세입니다. 하루 반짝하고 테마성이 아니라서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좀 쭉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전 단기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많이 갔을 때가 한 5거래일 정도 연속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한번 이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군들도 있죠. 그런 종목이야 뭐 대세적인 시세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일단 근데 교육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가 무조건 거의 슈팅이 나옵니다. 거의 9할 이상으로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네. 상승력은 나오지만 문제는 엄청 빨리 빠져요. 정말 뭐 10% 올랐다가 빠진데 1분도 안 걸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벌써 이거래일이나 좀 움직인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카르텔이다라고 해서 뭐 지금 계속적으로 대응 협회를 개최를 하고 뭐 대응책들도 나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주가의 급등이 뭐 추가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미 이거래일이나 움직인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좀 조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정말 특별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정말 이게 실적이 엄청나게 연결될 수 네.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장중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에 다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고 또 특히나 이슈가 벌써 2번이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에 이제 카르텔 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이 운영이 되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또 윤 대통령께서 또 어떠한 얘기를 또 한다.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뭐 지금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인 건 맞고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줄여 나가면 당연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수능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교육주 하나가 가면 다른 종목들이 같이 따라서 슈팅이 나오긴 하지만 다만 단기로 봐야 되고 좀 하락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서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 공교육에 힘을 실으면은 사교육 관련주는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사교육 지출이 줄어들까 싶기도 한데 팀장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세요? 그냥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수능 관련했을 때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 네. 저 때도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런가요? 제가 라떼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네, 제 수능 볼 때도 이런 이야기 나왔었고 특히 뭐 EBS 교재에서 출제를 하겠다. 교과서만 보더라도 수능을 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제가 수능 칠 때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좀 재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있을까? 특히 수능이라고 하면은 뭐 대다수가 보잖아요. 네. 특히 뭐 영어처럼 절대평가를 치는 게 아니라 뭐 국어라든지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그런 거를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구조.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초등학생 교사가 제 지인인데 인구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20명 정도다 네. 보니까 저희는 뭐 30명, 40명 거의 맞아요. 절반 수준이다 보니까 인구 감소를 보게 된다면 Q단에서 좀 감소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그렇게까지 성장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뭐 지금 현 상황 그대로 흘러갈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라떼도 나왔던 이야기라고 하네요. 제가 한국 수능을 안 봐가지고 두 분 다 교육주의 이슈는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정부가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지역 안에서는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고요. 또 이번에 합정 쪽에 버스 전용 차로 구간에서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심야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뭔가 그 버스를 한번 타고 싶어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진짜 수혜를 받을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수혜를 받을 종목이 없죠.
그런가요? 네, 이유가 뭘까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뭐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서 연관돼서 있는 거지 정말 다이렉트로 수혜를 받는 종목은 아마 없다라고 아마 많이들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하반기 정도까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이런 뭐 시범 운행지구 확대에도 뭐 긍정적인 부분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또 하반기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또 관련된 시장에서의 좀 강력한 테마를 형성을 시키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이걸 뭐 갑자기 3년, 5년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사실상 연관되어 있는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연관성이 좀 작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테마나 이슈가 생겼을 때 좀 이벤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아예 뭐 다 그런 모든 종목이 다 거짓이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연관 부분에서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서의 아니면 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고 그게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자율주행에서의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는 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반드시 실적적인 부분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모트렉스라든지 네. 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군들 보시면 최근에 이제 시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오늘 좀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사실 뭐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얘기고 뭐 하반기에 아마 현대기아차에서의 뭔가 이런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저는 강력하게 그럴 때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너무 이제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수혜주는 없지만 카메라 모듈 정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이 보시는 자율주행 버스 관련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요? 뭐 라이더 관련주는 없나라고 또 여쭤보시는데. 그런데 지금 굳이 자율주행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아무래도 미래차의 끝판왕이 네,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좀 기대가 되는 요소는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 레벨이 3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는 점, 특히 관련했을 때 자율주행 이슈가 좀 터져줘야지 관련했을 때 큰 내용이 터져줘야지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 관련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큰 이슈가 뭐 현대차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했을 때 자율주행에서 큰 이벤트 신차가 좀 출시가 된다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바라봐도 좋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내년에 현대차 그룹에서 내년에 자율주행 레벨 3 신차를 출시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긴 관점으로 봤을 때 분할로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아서 다른 탄력적인 섹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